안녕하세요. 몇 해 전 저희 집에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일을 계기로 시어머니와 절연하게 된 40대 중반의 워킹맘입니다. 세상에 내 새끼보다 귀한 건 없다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 역시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인데 어떻게 그런 끔찍한 생각과 행동을 한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시어머니가 그 정도로 이기적인 분인지 제대로 다시 알았기 때문에 더는 시어머니에게 며느리 도리하지 않으며 지내기로 남편과도 얘기 끝내둔 상태입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결혼 전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남편은 솔직히 꽤 잘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다고 하더니 지역에서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교 들어가 거기서도 전교 10등 안에는 늘 들었다고 했고 대학도 좋은 데 들어가 공사 취업했어요. 소위 말해 제 남편은 엄친아인 거죠. 게다가 일남 일녀의 막내이니 얼마나 사랑받고 자랐겠습니까? 반면 저는 친정이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대단한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었어요. 대기업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해서 월 180만 원 정도 받으며 일하고 있을 때 지금의 남편과 우연히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가게 된 케이스입니다. 제가 봐도 저희는 스펙 차이가 많이 나요. 어머님 입장에서 제가 껄끄러운 존재이시겠지요. 그렇기에 더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때마다 철마다 찾아뵈어 시댁 잡일, 무수리짓 제가 다 했고 시부모님 병원 가실 일 있으면 제가 자처해서 보호자 노릇했어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도 저를 많이 의지하셨고 스마트폰 조금이라도 안 되면 저에게 해결해달라고 전화하시거나 관공서 일로 왔다 갔다 해야 하면 저를 찾으셨죠. 저도 싫은 내색 하나 안 하고 시부모님 위해 정성을 다했어요. 그렇게라도 하면 어머님이 저를 좀 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으실까 기대도 있었고요. 처음에는 제가 전화를 드려도 어머님이 더 차갑게 구시며 며느리라고 안부 인사하는 거니? 필요 없다. 안 해도 된다. 하시며 10초도 안 되어 끊으셨거든요. 그래도 제가 더 애교스럽게 굴며 가까이 가려고 하니 나중에는 마음을 좀 여셨어요. 그럼에도 마음 한켠엔 늘 아들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내 아들 아침밥 잘 챙겨줘라. 계절마다 옷 좀 잘 챙겨 입혀줘라. 등의 잔소리가 있으셨죠. 그래도 어머님 입장 많이 이해하니 참았습니다. 어머님은 나이 많은 어르신이고 냉정하게 생각해도 제가 기우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뭐 그런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저에게 참 잘해주고 아이들도 너무나 예뻤기 때문에 제가 이룬 가정에 만족하며 행복한 생활을 한 편입니다. 남편은 너무 바빠 늘 야근인데 양가 어른들도 멀리 사시고 주변에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기에 힘든 워킹맘이었지만요. 저는 회사에서 1년마다 하는 간단한 건강검진 이외에 다른 검사는 하지 않고 지냈었어요. 그러다가 30대 후반부터 부쩍 건강이 걱정되어서 종합건강검진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받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처음으로 유방 초음파 받았을 때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 깨끗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유방 초음파에서 처음으로 이상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의사에게 가니 제 사진 결과지를 보시며 모양이 너무 안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암 같습니다. 대학병원 가셔서 2차 검사 받아보세요. 소견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딱히 증상도 없었고 오히려 건강한 편에 속했던 저였는데
유방암이 의심된다는 의사의 말이 청천벽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소견서를 받아서 병원 밖을 나오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군요.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서 엉엉 울며 이야기하니 남편도 깜짝 놀라 그날 직장도 빨리 정리하고 일찍 퇴근하더라고요. 아이들 앞에서는 최대한 티 안 냈고 아이들 잠들자마자 남편이랑 두 손 꼭 잡고 울었네요. 괜찮을 거야. 만약 암이라고 하면 치료하면 되지. 요즘 의술 좋잖아. 걱정하지 마. 남편의 격려에 오히려 눈물이 더 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정을 꾸리고 나니 죽음이 그 무엇보다 두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밀검사를 최대한 빨리 잡았는데도 일주일 뒤였습니다. 혹시 모르니 양가에 알리기 싫었는데 제 남편이 저 없는 사이 저희 친정어머니랑 시어머니께 각각 전화를 드렸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전화로 펑펑 우시더니 검사 받으러 같이 동행하신다며 짐 싸서 올라오신다는 걸 제가 겨우 말렸습니다. 반면 시어머니는 제 남편에게 전화를 받았음에도 저에게 아무 연락이 없으셨어요. 제가 직접 드리지 않아서 화가 나신 건가 싶어서 전화를 들었죠. 어머님, 아이 아빠가 전화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정밀검사 이후에 알려도 늦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래, 얘기 들었다. 암일 수도 있다고? 네, 어머님. 모양이 많이 안 좋다네요. 보통 모양 안 좋다고 나오면 99% 암이라더라. 에휴, 네 나이가 몇인데 벌써 유방암이냐? 어머님은 그렇게 짜증 섞인 말투로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워낙 시니컬하고 저에게 무정한 편인 시어머니이신 건 알았지만 솔직히 예상도 못한 반응에 머리가 하얘졌던 것 같아요. 네? 전혀 증상이 없고 유전적으로도 병력이 없어서 아예 생각을 못했어요. 한 가정의 아내이자 엄마면 네 몸을 누구보다 잘 챙겨야지. 어떻게 그렇게 멍청해? 치료도 치료지만 만약 잘못되어서 죽기라도 하면 네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니? 아무리 생판남이라도 누군가가 암일 수도 있다고 하면 팔자 눈썹을 하고 걱정을 해주는 게 정상 아닌가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며느리가 암일 수도 있어 정밀검사를 받는다는데 거기다 대고 대뜸 성질부터 버럭 내시더군요. 그렇게 몇 분 정도 혼자 화도 내고 한탄도 하시다가 아유, 난 모르겠다. 너 알아서 해라. 죽네 사네 울고불고 하면서 괜히 네 남편 힘들게 잡지 말고 조용히 검사받고 결과 나오면 얘기해라. 라고 하시더니 전화를 딸깍 끊으시더군요. 그렇게 통화가 끝나고 나서야 눈물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암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서 이러시는 건가? 너무 걱정이 되면 화가 나시는 건가? 오만 생각이 다 들었네요.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전화 드렸더니 이런 반응이셨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착잡한 듯 얼굴을 쓸어내리더니 신경 쓰지 말라더군요. 자기 엄마는 원래 마음에 없는 표현을 잘한다고요. 그렇다기에는 남편이랑 제 아이에게는 애정 표현 잘 하시거든요. 남편은 뭔가 느낀 게 많아 보였지만 제 앞에서 애써 참는 듯 보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정밀 검사까지 마쳤습니다. 제발 아니길 빌었는데 제 기도가 무색하게도 암이 맞다더군요. 전화로 알려준 간호사 말이 최대한 빨리 치료 방법을 상의하고 입원해야 하니 3일 안에 다시 내원하라더군요. 전화 끊자마자 남편에게 알렸고 남편은 조퇴를 하고 저에게 와서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고 친정 엄마까지 집에 오셨죠. 일단 수술이고 항암이고 받으려면 집을 자주 비워야 하니
엄마가 대신 아이들 등하교며 밥 차려주는 걸 도와주시겠다 하셨거든요. 제가 시댁에 알려야 하지 않겠냐고 남편에게 물었더니 남편 표정이 급격히 안 좋아지더군요. 그러더니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분명 시댁에 알렸을 것 같은데도 시댁은 저에게 전화 한 통 없었죠. 심지어 병원에 가는 전날까지 말입니다. 너무 서운했어요. 우리 어머니라면 사위가 감기에만 걸려도 전화로 걱정해 주시는 분인데 말이죠. 그래도 다른 기가 막힌 사연들처럼 우리 아들 밥은 해주고 병원 가라 고 안 해주셔서 고맙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렇게 병원 가는 날 아침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왜 우리 아들이랑 연락이 안 되냐? 옆에 있냐? 어머님은 제 안부는 뒤로 하고 대뜸 제 남편부터 찾으시더군요. 네, 지금 짐 실으러 주차장에 먼저 내려가 있어요. 왜 그러세요? 전화 좀 받으라고 해라. 급한 일이니까. 어머님은 그렇게 당신 할 말만 하고 바로 끊으시더군요. 너무 황당했어요. 암에 걸린 며느리에게 괜찮냐, 잘 될 거다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우신 건지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는 찰나 안방에서 희미한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어차피 다시 집에 올라올 거였기 때문에 핸드폰을 두고 내려갔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남편 핸드폰을 봤는데 시어머니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10통은 와 있더군요. 이상해서 잠금을 풀어 남편 스마트폰을 살펴보았고 저는 눈앞이 새하얘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온 문자들이 빼곡했어요. 애미 아프단 얘기는 안 했다. 그냥 이혼할 것 같다고만 했어. 너 이 기회 놓치면 평생 호랩이 된다. 거기도 재혼이라던데 애는 없다더라. 아주 착하대. 약살하잖니. 그냥 차나 한 잔 마시고 와라. 처음 봤을 땐 이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쭉 보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남편의 재혼 선자리를 알아봐 준 거였습니다. 처음 암 선고를 받았을 때보다 더 기가 막히더군요. 그야말로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라고 할까요? 제가 남편의 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는데 남편이 들어왔고 바로 모든 걸 눈치챈 듯 저에게 해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엄마가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 신경 쓰지 마. 우리 엄마 원래 좀 이상한 거 알잖아. 어이가 없어서 나도 대꾸도 안 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헛소리 하시는 거야. 알지? 남편은 얼굴까지 새하얗게 질려서는 장황하게 해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불같이 화를 냈다더군요. 그래서 연락을 안 받았더니 저렇게 부재중과 문자를 계속 남기시는 거라며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남편도 보고 싶지 않더군요. 그저 울면서 뛰어내려가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얼마나 서럽고 슬프던지요. 뒤이어 남편이 차를 타고 저를 쫓아왔고 병원 문 앞에서 그리고 진료실 앞에서도 서로 옥신각신 울고불고 난리를 쳤었네요. 남편은 제발 믿어달라 울고 저는 그저 모든 것에 환멸이나 제가 암이라는 것조차 잊고 울었습니다. 어쨌든 진료는 봐야 하니 간호사에게 제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고개를 갸웃하더군요. 이정희 씨가 왜 오늘 예약이 되어 있지? 저희 쪽에서 연락드린 건 맞나요? 네, 맞는데요. 결과가 악성이라고 해서 오늘 수술이랑 입원 계획 잡으러 온 거예요. 오늘 이 시간으로 예약 도와주신 것 맞는데요. 이정희 씨가 악성이라고요? 제가 양성이라고 안내해드리지 않았나요? 섬유 선종이실 텐데요. 제가 차트를 봐서 기억하거든요. 간호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듯 당황하며
다른 간호사들과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아주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정말 죄송합니다. 동명이인에 나이도 같아 연락이 바뀌어 갔나 봐요. 이런 일이 정말 없는데 죄송합니다. 환자분은 검사 결과 간단한 섬유 선종이시고 내원 날짜는 다음 주예요. 라고 사과하시더군요. 그 말에 저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있고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암이 아니라는 안도감, 시어머니에 대한 배신감 등이 복잡하게 얽혀 그야말로 눈물이 장대비처럼 쏟아졌죠. 그렇게 집에 오는 내내 남편은 죄인이 되어 제 눈치를 보기 바빴죠. 저는 시어머니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죠. 내가 어떤 기분이 들지 상상해봤어? 아주 참담한 심정이야. 시댁으로부터 반대당하는 결혼을 했지만 그래서 더 노력했어. 어머님이 나를 무시하셔도 잘하려고 노력했다고. 당연히 알지. 그걸 내가 왜 모르겠어. 정말 미안해. 당신이 미안할 일이 뭐가 있겠어. 진짜 그 소개팅에 나갈 것도 아니었는데. 설마 나가려고 했어? 그러자 남편 눈이 튀어나올 듯 깜짝 놀라며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하더군요. 난 앞으로 어머님 못 보고 살 것 같아.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리고 난 후에는 이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거 알지? 그게 싫으면 지금 이혼해. 남편은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다며 그저 제가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그때 시어머니께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네, 어머님. 아들이 연락이 너무 안 되는구나. 그래, 입원했니? 병원에서 뭐라든 수술하면 살 수 있다고 해? 어머님, 그게 궁금하시긴 한 거예요? 제가 혹시라도 살까봐 걱정되시는 건 아니고요? 뭐?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어머님은 제가 암이라는데도 걱정 한번 안 하셨잖아요. 내가 그랬냐? 그야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그랬을 수도 있지. 네 걱정을 왜 안 해? 시어머니는 싸늘한 제 공격에 당황한 듯 말을 더듬으시더군요. 어머님, 아이 아빠한테 재혼자리 알아봐 주셨다면서요? 제가 묻자 시어머니가 깜짝 놀란 듯 아무 말 안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아니 그걸 네가 어떻게... 아니 그냥 나는 별 생각 없이 너도 내 심정 되어봐라. 네 걱정도 되긴 하지만 병수발 들고 호랩이 될 수도 있는 우리 아들이 불쌍하잖아. 라며 해명을 하시더군요. 어머님, 제가 그동안 잘해드린 건 아무것도 아니었나 봐요. 저는 어머님 마음에 들려고 어머님 모진 소리 다 참아내가며 착한 며느리 되려고 노력했는데요. 그야 그렇지. 그런데 제가 암 걸려서 죽을지도 모르니 대번에 버리려고 하셨어요? 어떻게 사람 마음에 이렇게 대못을 박으실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나는 우리 아들이 걱정이 되어서 그런 거지. 생각을 해봐라. 너는 땅에 묻히면 그만이지만 우리 아들은... 그런데 어떡하죠? 어머님, 저 암이 아니라네요. 어머님 좋다 말았네요. 제가 깔깔거리고 웃자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횡설수설 하시더군요. 어머님, 저 암 아니라고요. 어머님 아들 옆에 똥칠할 때까지 붙어있게 생겼는데 어떡해요? 큰일 났네요. 아니 그럼 잘 됐지 뭐. 다행이구나. 저야 다행이지만 어머님은 입장이 많이 곤란해지시겠는데요? 제가 다 알아버렸으니까요. 이제 전처럼 착하고 순한 며느리는 없을 거예요. 그 며느리 오늘부로 하늘나라 갔대요. 제가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시댁에 가지도 전화를 드리지도 챙기지도 않겠다 말했죠. 어머님 속마음을 다 알아버렸는데 제가 어떻게 이전과 같은 마음으로 어머님을 대하겠냐 물으니
시모 아무 말씀 못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어버리고 시어머니의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명절이고 어버이날이고 시댁 경조사고 일절 안 갔습니다. 그전에는 시부모님의 자잘한 잔심부름, 병원 동행, 행사 챙기기 제가 다 했는데 아예 끊었어요. 남편도 제 눈치 보느라 한동안 본가 안 갔고요. 모든 사실 알게 된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미친 듯이 화를 내셨다더군요. 그리고 친척들도 다 알게 되어 어머님은 개망신당하고 무지하게 혼나셨다고 해요. 아쉬운 건 어머님이죠. 저는 시댁 무수리짓 안 해도 돼요. 좋기만 한걸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계속 문자와 전화를 하려 하시지만 저는 차단했습니다. 그러자 반찬 택배도 보내시고 저 입을 옷도 백화점에서 사와 선물로 보내시더군요. 그런 일은 결혼 생활 10년 넘는 동안 처음이었습니다. 전부 반송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잠잠하시네요. 시어머니의 그 알량한 욕심과 어리석음으로 평생 수발 들어줄 며느리를 잃으신 거죠. 저는 나중에 시부모님도 모시고 살 생각도 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재차 사과하겠다고 하셨지만 절대 받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는 제 시모의 행동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네요. 시모가 죽어도 장례식장에도 안 갈 겁니다.